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참 정치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참 두꺼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잔치를 마련해 놓고 자기 칭찬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 올려보내고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고 하니까 참 웬만한 얼굴 갖고는 못하는 직업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과분하게 칭찬을 해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하셨나? 저는 책에서 나와 있듯이 딸부잣집 둘째 딸입니다. 우리 김효석 대표께서는 딸부잣집 아들로 곱게 크셨고 저는 딸부잣집 둘째 딸로 남자가 되지 못한 인생은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20살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나이 들어서 보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정당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올해로 20년이 됩니다. 87년 9월에 왔으니까 20년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디서 다들 저 구정치인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안 보이려고 세월은 오래됐지만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씩씩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가끔씩 돌아보면 저도 세월의 관성 같은 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그냥 부끄럽고 미안한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는데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책이 굉장히 저한테는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보내는 희망편지라고 하는 메일을 받아보셨을 건데요. 97번째까지 됐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120번쯤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정동영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부터 거의 편지를 못 써가지고 지각생이 되어서 지금 97번까지 편지를 썼습니다. 원래 책을 낼 때는 그 희망 편지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살아온 인생하고 했으면 더 다양한 얘기를 좀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에서 여성이 20살 무렵부터 정치권에 와서 제 나이 되도록 일해온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를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색다른가 이런 걸로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또 제가 책에서 말했듯이 뭐든 하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선거운동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책 쓰는 게 많이 부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아침에 6시 정도 집에서 나가고 대변인 하다 보니까 보통 12시 정도 집에 옵니다. 그러면 거의 잠을 잘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애가 저한테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이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식구는 생존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 책을 하다 보니까 나를 몇 번 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교정 올 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락들 몇 개가 많이 빠졌고 어떤 거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래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목이 좀 쇼킹해서 제목으로 한번 봤고 또 이 사진이 이제 이 포스터가 국회 전체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선배 이름은 분명히 선배인데 사진이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선배 동생이야? 이렇게 전화가 되게 많이 왔습니다. 저는 신데렐라를 꿈꾸지 않는다. 이 제목이 제가 말하는 모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딸 많은 집에서 자라면서 남자처럼 내지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16살 때부터 아주 씩씩하게 자라서 왔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여자라는 이유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서 싸워왔었고 또 당에 와서도 쭉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보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가끔씩 공주님들한테 제가 스트레스 받으며 살은 일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공주님은 젊을 때 한때 공주님이고 한 시절 스쳐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결국 남아있는 것은 자기 목소리로 자기 힘으로 탄탄하게 다져오는 것이 힘이 아니었나 감히 싶습니다. 지금 이제 초선 겨우 해놓고 이런 말 한다는 게 부끄럽지만 저는 당에 있는 우리 당의 젊은 당직자들한테 제가 모범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밖에서 스타처럼 정치권에 모셔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볼 때 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당직자들은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그 혜성처럼 나타나는 사람들보다는 바닥에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단단하다 이런 거를 선배들도 보면서 느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직자들 보기에 자랑이 되고 싶다, 이게 저한테 하나의 그 경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정치는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막상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정치권에 그렇게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제가 초선일 때도 재선 같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밖에서 구경하는 거하고 실제 하는 거하고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게 되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사실은요, 두 분이 저렇게 김현미 의원님이나 우리 박자연 선생님이나 서로 행복해 하시고 아이들도 그 안에서 참 행복하게 잘 자라주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렇게 부러운 사람들이 참 있는데요. 그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김현미 의원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반가운 분 두 분이 너무나 이렇게 뭘까요? 이제 여유 있는 모습으로 아유 참 저럴 때가 좋지 이런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장영달 의원님과 문희상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저는 이 17회가 끝나기 전에 가족들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정동영 후보님 댁은 어떻게 각자 행복하게 살자고 얘기하시던가요? 자, 우리 모두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김현미 의원과 함께 둘째 언니는 신데렐라를 꿈꾸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17대 국회의원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정말 맹활약을 하셨고 그리고 다양한 3년 연속 우수 의원으로 뽑히셨던 분입니다. 그녀가 걸어왔던 이런 업적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살아온 한결같은 걸음이 우리에겐 믿음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둘째 언니는 김씨 집안의 둘째 언니, 7명이나 된 딸들 가운데 둘째인 김현미는 과연 무슨 꿈을 꾸고 있고 지금 17대 국회의원으로서 4년을 지나면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데렐라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떤 꿈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김현미 의원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